진짜 궁금한 얘기를 풀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유현 씨께서 그러니까 국민 가수인데 7년 동안 얼굴을 못 보여줬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투병 생활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7년 만에 방송에 나오신 이유가 사실은 아파서였단 말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었는지. 아, 폐섬유증이었어요. 진짜. 요즘은 현대병처럼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는 약간 폐섬유증이 의심된다. 그러다가 2019년에 폐렴으로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폐암을 의심한 거고 검사 결과 폐섬유증. 근데 그것도 폐섬유증 중에서 좀 특별했어요. 흉막, 실질, 탄력, 폐섬유증인가? 하여튼 되게 이름이 특별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폐섬유증이 뭐냐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조직이 굳는 거예요. 떠버리는. 그러니까 폐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굳어버리니까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요. 약도 없다고. 약이 아직은 없고요.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만 있어요. 근데 그 약이 살을 빠지게, 입맛이 없고, 그리고 호흡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호흡은 그냥 보통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숨 쉴 듯 한다. 그런데 이제 점점 호흡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힘들어서 하니까 점점 살이 빠져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너튜브 이런 데를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사실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게 너무 수척한 얼굴로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고 하는 영상을 저희도 본 적도 있는데. 네. 맞아.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3년 전 모습. 불과 3년 전. 제가 한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성대역 기능에 또 폐섬유증도 찾아오고 이후에는 폐렴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급 다이어트가 됐어요. 회복의 시간 동안 이 호흡도 힘들고 기침도 또 목이 간지러우니까 말도 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말도 너무 힘들게 하신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영상이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때 뭐 연락도 많이 받고 그때 몇 킬로까지 빠졌을 때? 그때가 47, 8kg 정도. 네. 근데 안색이 저렇게 안 좋다 보니까 거짓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세요? 사망설까지. 그러니까. 악의적인 기사였죠.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니 저는 별로 안 놀랐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막 주변에서 화를 내주셔서 그분이 얼른 내렸어요. 야, 진짜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썼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 병을 앓으시면서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뮤지컬에 가수 활동에 DJ에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지금 몸에 무리가 오고 있는 걸 왜 모르냐. 그래서 그때 또 이 두 번째 경고가 들어오더라고. 네. 오빠가 일을 정리하지 못하면 또 내가 오빠를 정리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 정말 그만뒀어요. 뮤지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방송도 내려놓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1년 살이를 했죠. 오. 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빌려주셨어요. 100년 된 돌집. 100년? 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너무 꿈 같은 시간을 보냈죠. 아, 저게 100년 된 돌집? 아, 아우. 고즈넉하다. 아, 애기다, 애기. 아우, 아빠한테 딱 붙어갖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아이 자전거 태워서 그 마을 한 바퀴 돌고 바닷가 한 바퀴도 돌고 해변가에서 노는 아이 하염없이 지켜도 보고 그 왜 우리가 네네. 멍한 시간 멍한 시간이 삶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구나를 그때 깊게 느껴. 너무 바쁘게 사셔가지고 그동안. 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다. 오빠는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사람이었구나를. 아니, 근데 그렇게 같이 네. 지내시면 와이프분께서 삼시세끼를 다 해줘야 되는 아니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내가 또 우리 지혜로운 아내가 또 제주도에서는 아빠의 아침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오케이 도전. 그래서 사실 콩나물국하고 콩나물 무침밖에 못 하거든요. 무침? 근데 점점 메뉴를 조금씩 늘렸지. 소고기 묵국도 하고 이야. 샐러드도 이제 아내랑 같이 상의해서 좀 만들어 보고. 직접 만드신 거죠 다? 네. 진짜? 오른쪽은 뭐야? 오른쪽은 뭐예요? 아 돼지고기로 덮밥이에요? 예예. 아니 저 무슨 어디 레스토랑에서 나온 거 같은데?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 아 좀 배운 거예요 진짜. 플레이팅을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아빠가 최고. 그 바닷가에서 얘가 뛰어다니다가 예. 미역을 이제 주운 거야. 네. 이걸로 미역국 끓여달라. 그러면 그거 안 되거든. 그거 바로 안 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고서 만들게. 그러고 가서 놓고 이제 미역으로 해서 산미역으로 이제 시판 미역으로. 그랬더니 아빠 확실히 내가 뜯어온 걸로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자연산 미역, 자연산 미역이야. 그다음부터 애가 이제 한 주먹씩 들고 이렇게 아빠 미역국 잘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이제 이런 소식을 지인들이 알게 되면 사실 많이 추천하잖아요.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근데 오히려 이렇게 카더라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아니 예. 얼마나 그 폐에 좋다 하면 다 알려주시는데 그걸 다 하려면 끝이 없고 그치. 사상체질로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하여튼 뭐 거기서 한 달 정도 치료하다가 큰 진전이 없어서 그만뒀고 그리고 침을 앞뒤로 한 200개 이상 분이 계세요. 거의 고순도치가 되겠네요. 네, 정말. 근데 거기도 몇 달 다녔죠. 그리고 본인이 폐 섬유증이었는데 등에 주사를 맞으면서 본인이 회복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것도 몇 달 또 맞으러 다녔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음식과 침으로 치료를 하는 분이래요. 예. 그래서 소개받아서 가는데 이분은 침도 침이지만 먹는 걸 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까탈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진짜 고생했지. 뭐 자라를 끓여라. 자라? 뭐 메추리 먹어야 된다. 닭고기는 안 된다. 토마토로 김치를 담가야 된다. 아유. 뭐 하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다 하셨구나. 세 끼를 다 그렇게 만들어 먹이려면 아내가 웬만해서 화를 안 내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정말 낫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걸 제가 여러 번 혼잣말하는 아내. 그래서 아내분도 하지만 복수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회복의 시간 동안 이 호흡도 힘들고 기침도
또 목이 간지러우니까 말도 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아들도 제주도에서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요 내색을 안 해. 진짜? 아빠가 아프다는데. 평소처럼 늘 대하고. 그게 참 고마웠어. 아. 뭐 편지도 썼다고. 아들이 기독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간증문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아빠 얘기를 썼더라고. 간증문이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발표를 좀 해도 되겠느냐. 아들이 엄마 나 절대 못해. 안 해. 아빠 아픈 거 얘기하기 싫어. 친구들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간증문 쓴 것도 몰랐는데 보내줘서 읽게 됐죠. 혹시 지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지난 5월 아빠가 독감에 걸려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만 치료받으면 아빠가 다 나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아빠는 계속 입원하셨고 엄마도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아빠가 폐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폐이식 수술은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 달간 엄마와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빠를 살려주세요. 아빠랑 축구도 하고 세계 여행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엄마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를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만. 네. 병원에 처음에 못 오게 했어요. 제가 너무 40kg면 뼈밖에 없는 거. 아까 그 사진보다 훨씬 더 마른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충격적일 것도 같고 못 오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회복은 수술할 즈음에 회복했다고 그랬잖아요. 45. 네. 근데 그때쯤 됐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 수술 받으면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살 수 있는 확률. 그래서 병원에서 반반 정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아빠 수술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아빠를 보게 해달라고. 만약에 아빠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내가 아빠를 못 보니까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왔어요. 와서 반갑게 잘 놀다가 그러고 갔지. 어쨌든 힘이 많이 되셨겠습니다. 네. 그런 아들 덕에. 네. 지용돈으로 또 딸기 케이크 사가지고 주고. 주고. 네. 네. 아유, 아들 너무. 24년 5월에 독감으로 제가 호흡곤란하고 열이 또 40도 정도 올라가고 하니까 119로 해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그 후에 더 나빠지게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4, 5kg가 빠지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 침대 위에서 제가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대소변을 다 받는. 너무 놀랍게 무너져 가는데 넋이 나간 사람 같았지.
그러고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리고 연명 치료는 할 건지 가족하고 상의하고 알려달라. 연명 치료를 논할 근데 저한테는 정도로 아내가 얘기를 안 했고 가족들한테만. 예. 그 사이에 뭐 친구가 달려와서 제 모습 보고 막 펑펑 울다가 이 큰 병원을 또 다른 데도 투여해보자. 정말 감사하게 서울대병원으로 연결이 됐어요. 거기서 정말 폐이식 가능성이 좀 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갔는데 처음엔 너무 안 좋았죠. 몸이 뭐 40kg, 41kg 이랬으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죠. 근데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또 열심히 운동하고 45kg쯤 올라오니까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즈음에 폐 기증을 받는 순서가 있잖아요. 예.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석 달이 안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또 기증 받으려면 하루 금식을 하거든요.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수술이 취소가 됐어요. 왜요? 기증받은 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수술이 또 취소됩니다. 두 번째. 그때는 갑자기 국과수에서 부검을 해야 된다. 뭐 사인이 뭔지 알아내야 된다. 네. 그래서 또 취소가 되고 선생님 그 두 번 취소가 되실 때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두 번째 취소됐을 때는 정말 정신이 혼미했을 때인데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중환자실에 있을 텐데 저는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돌아보니까 다 감사네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삶이 힘드니까. 네. 제가 너무 이제 위독해지니까 이산화탄소 수치도 올라가요.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그럼 밤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거래요. 계속 깨워야 이 이산화탄소 수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선망 증세가 와서 환각 같은 게 오는 거죠. 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막 저기 그때 거기가 9층인데 아내한테 그러더래. 지금 유리창 밖에 창밖에 친구가 와 있다고 열어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선망 증세가 있고 하니까 밤새 잠 못 자고 하니까 간병인들이 다 그만뒀어.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제 아들을 맡기고 밤새 저를 간호한 거죠. 24시간. 네. 그러다가 새벽에 잠깐 쪽잠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근데 그 꿈에 병실로 두 분이 들어오시더래. 키 큰 분하고 작은 분이. 근데 키 크신 분이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밖으로 나가셨대. 그러니까 키 작은 그 어르신이 아내한테 이제 저분이 보고 들었으니 되었다. 꿈속에서도 밖으로 나가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하고 부르다가 잠에서 깼는데
근데 제가 이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져 있고 안정적으로 돼 있으면서 여명이 밝아오더래. 그래서 아내가 살려주시겠구나. 근데 너무도 간절하고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이틀 후에 거짓말처럼 건강패를 기증받게 됐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의 이식 수술이 이후에. 이제 취소된 네. 이후에.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든 시기에 또 더 힘든 소식을 또 듣게 되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네. 와중에 어떻게? 제가 5월 초에 입원했는데 예. 7월 17일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처음엔 말 안 해주다가 제가 외아들인데 나중에 더 늦게 알면 더 충격이 될까 봐 조용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도 잘 하시고 일주일에 한번 목욕하는데 요양원에서 목욕 다 하시고 주무시다가 평안하게 가셨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 103세로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서 아마 하늘 붙들고 아들 살려달라고 하셨을 거라고. 근데 어머니 발인 날 제가 또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발인도 못하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온 거죠. 그럼 장례식을 당연히 못 가셨고 아, 그럼요. 아내분만 혼자 가셨는데 네. 그 와중에 또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에 또 달려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장례식장에는 피부치가 손자밖에 없었던 거네. 네. 야, 이게 너무 힘드셨겠네요, 진짜. 이게 이제 아니. 물어보면서 참 죄송할 정도. 네. 예. 아니 그때는 아니 정말 그랬어요. 제가 외아들이고 하다 보니 특별한 게 많았죠, 어머님과의. 그래서 너무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애도를 나중에 미루자. 내가 건강 회복해서 지금 내가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내들어 얼른 병원 가라고, 가서 잘 모셔달라고 내 대신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유언장을 쓰셨다고 해요. 아니 제가 왜? 그 수술 받을 때 의사분은 좀 걱정했어요. 환자가 체력이 약하니까 회복이 많이 더딜 거다. 수술 후 3일째, 4일째 그때쯤 새벽에 심정지 비슷한 게 한 2번 왔었어요. 수술 후에? 그게 부정맥 때문에 잠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상 상황인 거죠. 아내도 물론 연락받고 달려오고. 아유.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우리 사람 일은 정말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내가 아무 말도 남겨놓은 게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써서 거기 중환자실에 대장 의사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죠.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이걸 좀 전해줘라. 너무. 근데 그 유언장 혹시 있으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그냥 내용만 얘기했지 말한 적이 없는데. 야,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지가. 야.
아내에게 아 이거 참 혹시 그럴 일 없길 기대하지만 내가 만일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면 모든 게 감사였다고 전해줘. 주신 사랑 되돌려드리지 못하고 가서 미안합니다. 돌아보니 지난 모든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구나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보, 무슨 말로 다 할까? 너무도 큰 사랑만 받고 가네. 미안하네. 우리 소중한 기억 안고 잘 살아내주리라 믿네. 여기까지만. 예. 아, 그리고 그 뭐였어요? 대장 교수님이 써준 거예요.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왜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미리 뭐 유언장 써보기. 뭐 관에 들어가 보기 네.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정말 딱 그 앞에서 그걸 쓰게 되잖아요. 그 생각 그 두 단어만 남는 것 같아요. 감사함과 사랑. 6개월 동안. 이식을 사실 받아도 이게 계속 고비가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식 후에 예. 원래 제 몸하고 또 잘 맞아야 맞아야 되니까 예. 거부 반응 같은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체크하고 하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와, 다행이죠. 멋있다. 아내분께서 이게 옆에서 간호하시고 하시면서 싫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이게 사실 기다리는 입장으로서는 지칠만 한데 그래도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고 옆에 있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또 고맙고 미안한지. 매일이 고마웠죠. 늘 병실에 들어올 때 오빠 이러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있다가 저 먹을 거 다 챙겨주고 바리바리 음식이면 오면 다 해주고 그리고 또 평안하게 내일 봐요 이러고 가. 늘 한결같이 밝은 모습으로 저를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수원에서 서울 거기 해화동 병원까지 매일 3-4시간이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병원 오가는 길 차 안에서 또 새벽 예배 때 어떨 때는 절규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울면서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늘 평안하게 보여줄 수 그렇게 있다 없으니까. 갔어요. 예. 네. 근데 그 아내분께서 네. 집에 가셔가지고도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상하게 병원에 오면 그 옆에 왜 보호자 침대가 의자 있죠. 있잖아요. 예, 의자 피면 있죠. 침대 예. 되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어김없이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매번. 너무 잘 자는 거야. 그래서 오빠 옆에 오면 너무 편안하대. 그래서 잘 자고 왜 집에서는 솔직히 못 잔 거야. 왜요?
병원에서 무슨 연락 올까 봐. 차라리 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잘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그 잘 자고 있는 사진. 야, 근데 그동안 못했던 얘기, 물론 유언도 읽어주셨지만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말로 못해. 그냥 너무 고맙고 그리고 가끔 그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날 사랑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와,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이런 남자도 있는데. 아, 진짜. 뭐냐, 이건. 인간 손수건이네. 눈물을 다 닦아주네. 원장님이 눈물 흘릴 틈이 없네. 눈물 흘릴 틈이 우리가 없어. 휘청거릴까봐 이렇게 눈물 닦으라고. 인간 손수건이야. 아프시면서 주변 뭐 가수나 친구분, 동료분들이 많이 도움 주셨다고 들었어요. 뭐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도 없는 상가잖아요. 그렇지. 그때 의리파 옛 동료들이 정말 또 많이 다녀가셨고 수만 형님은 그때 이제 외국에 계셨는데 비서분 보내서 잘 또 챙겨주시고 그리고 뭐 문세영님, 노인순이 선배 또 저 선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정훈이 선배가 너무 감동을 주셨는데 네. 어느 날 통장에 큰 액수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이거를 모르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찾아? 이름이 없는데.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전 연락 안 하던 어떤 후배가 나한테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그때 어머니 때도 못 가고 제가 인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알려주는데 그 친구가 의심이 가는 거야. 다시 연락해서 이름 없이 들어온 금액이 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배님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구냐? 정훈이 선배가 알아봐 달라고 그랬대. 그 후배를 이제 좀 부탁을 했던 후배한테. 번호를 알아달라고. 진짜. 계좌번호를 알려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누님 너무 감동이었대. 뭐 어떻게 알았어? 그러시면서 나중에 열이 동생 잘 회복하면 나랑 같이 꼭 우리 듀엣곡도 하고 하자. 정말 너무 큰 위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지금 장기 기증을 받아서 폐 이식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 중에 가장 숭고한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예.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 기증 문화가 많이 약해요. 1년에 장기 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근데 실제로 수급되는 건 10분의 1 정도. 우리 장기를 기증하려면 서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고 떠나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나눔이니까 많이들 서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너무 깊이 느껴서 사후 장기 기증을 저랑 아내는 했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실험을 하고 있는 환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꼭 힘내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힘으로 그날 하루를 꼭 이겨내세요.